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주 소속감이라는 말과 마주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위안. 하지만 때때로 그 소속감은 이유 없는 적대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인간은 어떻게 함께 뭉치고 또 어떻게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가에 대한 심리학적이고도 뼈아픈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그 어떤 극단적인 정치 논쟁이나 전쟁보다도 훨씬 단순한 공간, 숲속에서 펼쳐진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본성과 집단의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954년 여름,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국립공원 깊숙한 곳, 로버스 케이브라는 숲속에 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 버스에는 11살짜리 백인 소년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신교 가정 출신으로 중산층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름 캠프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곳은 한 치밀하게 설계된 사회심리 실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설계자는 심리학자 무자퍼 세리프와 그의 아내였죠. 숲 한가운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환경 속에서 소년들은 텐트를 치고 수영장과 다이빙대를 만들며 스스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다투지 않으며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었습니다. 심지어 수영을 못하는 친구를 위해 함께 물속원을 만들어 구해내며 우리는 모두 수영할 수 있어 라고 외치던 아이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선하고 이타적인 인간 본성의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반대편 캠핑장에 또 다른 11명의 소년들이 도착합니다. 역시 같은 나이, 같은 배경, 같은 문화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야구장에서 처음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엔 놀라움과 긴장감이 감돌았고 곧이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팀은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방울뱀, 다른 하나는 독수리. 깃발도 만들고 구호도 외치며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실험 진행자들은 두 팀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다리기, 텐트치기, 장기자랑, 야구 경기, 그리고 모든 게임에는 트로피, 스위스 나이프, 메달 등 보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등의 그림자로 물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만이었습니다. 쟤네가 반칙했어. 우리를 무시했어. 하지만 그 불만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상대팀의 야구 글러브를 훔쳐 강에 던지고 텐트에 몰래 들어가 침대를 뒤엎고 만화책과 청바지를 가져가 낙서를 하고 벽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깃발은 찢기고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아이들은 상대팀 텐트에 들어가 그들의 물건에 욕설을 적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갈등은 어른들의 조작 없이도 자생적으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자들은 아이들을 말리기보다는 때로는 전투를 더욱 자극하는 말을 하며 관찰만 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집단 본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동질적 집단 안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감각에 강하게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만들기 위해선 항상 그들이 필요하죠. 이분법적 구도가 만들어지면 인간은 굳이 이유 없이도 타 집단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도덕성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도 평범한 어린이들도 우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잔혹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실험은 바로 그 진실을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54년의 실험에서 눈을 돌려 현대 사회를 봐도 그 구조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리드 헤이스티와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은 진보 성향 도시 볼더와 보수 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정치적 주제로 토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토론할수록 그들의 의견은 훨씬 더 극단화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극단은 고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정치뿐 아니라 회사, 학교, 종교단체, 지역사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린 영업팀이야. 너흰 기획팀이잖아. 이러한 은근한 구분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감정적 골을 깊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말보다 소속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조직은 이미 수평적 협업의 가능성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공격의 명분이 아니라 확장과 배움의 기회여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로버스 케이브 실험은 아이들의 여름 캠프였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대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고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그 선은 언제든 넘나들 수 있습니다.
소속감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타인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구를 우리로, 누구를 그들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